네, 단꾸미들 이제 첫 번째 시간 시작해 볼게요. 자, 우리 첫 번째 시간에 같이 읽을 글의 제목은 인간과 함께 살아온 동물에 대한 이야기예요. 자, 이 이야기를 읽기 전에 이 지문에 나오는 중요한 단어들을 미리 한번 살펴보고 시작할 거예요. 자, 네 가지가 있네요. 권리, 사육, 생존, 야생. 오, 나 두 글자예요.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퀴즈 맞춰볼까? 자, 살아있음, 살아남는다. 우리 야생에서, 정글에서 생존한다 그런 말을 쓰죠. 생존이고요. 두 번째, 어떤 일을 행하거나 다른 사람에 대하여 당연히 요구할 수 있는 힘. 자, 요구할 수 있는 권리 이런 말을 쓰거든요. 자, 우리가 잠잘 권리, 숨 쉴 권리 이런 권리. 네, 좋아요. 3번. 산이나 들에서 저절로 나서 자라는 것. 그러니까 이 자연에서 저절로 나서 자라고 거기서 살고 이거 우리가 야생이라고 해요. 그래서 여러분 야생 동물, 야생 식물, 뭐 야생 버섯 이런 말 들어봤나? 좋아요. 자, 4번. 어린 가축이나 짐승이 자라도록 먹여 기르는 거야. 우리가 이걸 사육한다고 하죠. 그래서 우리 사육사라는 그런 직업도 있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인데 소, 말, 돼지, 닭, 개. 이런 동물은 우리가 특히나 더 친숙한 것 같아. 왜냐하면 우리 집 근처에서 혹은 우리가 사는 그 근처에서 자주 볼 수 있는데 이런 집에서 기르는 짐승, 이걸 우리가 가축이라고 하지. 요 가가 집가자예요. 그래서 우리 가족할 때도 가로 시작하죠. 그래서 집에서 기르는 짐승, 가축. 가장 오래된 가축이 무엇일까? 여기에 힌트. 바로 개라고 해요. 그래서 개는 인간의 사냥을 아주 오래전 그 시대부터 도와주고 또 집도 지켜주고 지금 현대사회는 우리의 좋은 친구가 되어주고 있죠. 자, 이제 우리가 글을 읽기 시작할게요. 우리가 읽을 글 제목이 뭐죠? 인간과 함께 살아온 동물이에요. 자, 시대에 따라서 인간, 동물 어떤 관계로 살아왔는지 글을 읽을 건데 교재 10쪽과 11쪽을 한번 볼까요? 10쪽에는 글이 나와 있고 11쪽에 이런 구조 튼튼히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읽을 글을 살짝 한번 엿보면 선사시대, 원시시대라고도 하죠. 선사시대부터 시작해서 산업화시대, 공장에서 물건을 많이 만들어내는 그런 시대를 말하죠. 또 현대사회,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사회까지 이런 흐름으로 동물과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할 거예요. 이제 여러분이 이 글을 한번 읽고 와야 돼요. 설쌤의 독서는 우리 마음을 따뜻하게 채워주는 이 독서. 쌤의 강의를 듣고서 책을 읽는 이 복습이 중요하다면 쌤과 함께, 정민아 쌤과 함께 하는 독해 과목은요, 여러분이 미리 읽어보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이걸 예습이라고 하거든? 글을 한번 읽어보는 거야. 읽고 쌤이랑 다시 한번 시작할게요. 준비됐나요? 좋아요. 자, 단꾸미들 글 재밌게 읽어봤어요? 이제 저랑 같이 하나하나 이해해 봅시다. 첫 번째 덩어리, 이거 우리 문단이라고 하기로 했죠? 자, 그거의 첫 번째 문장이에요. 볼게요. 선사시대 인간은 야생의 짐승을 사냥하여 동물의 고기를 먹으며 생존했습니다. 자, 누구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맞아요. 인간은 인간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근데 어느 시대의 인간 이야기 하고 있어요? 그쵸? 선사시대 이야기 하고 있어요. 선사시대가 어느 시대예요? 우리 보통 이 원시시대라고도 얘기하는데, 자, 선사가 무슨 뜻일까 한번 생각해 볼게요. 선사, 사는 역사, 한국사 할 때 그 사예요. 그러면 선은 뭘까? 여러분 선생님 있죠, 선생님. 요 선이 먼저 선, 앞설선 이런 먼저, 앞서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선생님도 먼저 태어난 사람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그런 단어거든요. 자, 그러면 선사가 무슨 의미인지 단꾸미들 알 수 있을 것 같아. 역사 먼저, 역사 앞선, 그 역사 이전의 시대, 즉 문자로 이렇게 기록하기 이전의 시대를 말하는데 보통은 구석기 시대, 신석기 시대 이런 시대를 말해요. 그때 인간이 어떻게 생존을 했다고요? 맞아요. 이 야생, 이 저절로 이 자연 속에서 자라는 그러한 동물들을 사냥해서 잡아먹으면서 그렇게 생존을 했대요. 그 동물의 가죽이나 털은 옷이나 이불로, 그다음에 뼈나 뿔, 이빨은 도구나 장신구로 뭐 했어요?
활용하면서 그렇게 살았네. 우리 원시인들 옛날에 뭐 사진이나 영화 같은 데 보면은 막 이 가죽 같은 그런 거 동물 모양 옷 입고 그다음에 뼈다귀 들고 있는 그런 거 본 적 있죠? 어때요, 여러분? 아, 원시인들은 이 동물을 잡아서 몸을 치장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가죽으로 옷을 입기도 하고, 고기를 먹기도 하고, 그리고 아마 동물한테 잡아먹히기도 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이리저리 떠돌면서 살고 있던 요 인간, 우리 인간, 이후에, 자, 그럼 요 문장을 읽을 때에는 뭔가 이후, 시간이 흘러서 어떻게 변화했을까를 좀 생각하면서 읽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인간이 농사를 짓고 살면서 가축화된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얘들아, 누가 등장했대요? 동물들이 등장했어요. 근데 우리 동물은 원래 있었잖아. 어떤 동물들? 가축화된 다양한 이러한 동물들이 등장을 한 거예요. 가축화. 자, 우리 화라고 하는 건 뭔가 되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어. 자, 도시가 아니었어. 시골이었어. 도시가 된 거야. 그럼 도시화라고 하지. 자, 설민석쌤처럼 변하는 거야. 그러면 설민석화라고 하는 거예요. 자, 요 가축화된, 즉 집에서 기르는 그러한 다양한 동물들이 등장한 거죠. 이전까지는 이 자연에 의해서 저절로 자라는 동물들을 잡아먹고 그렇게 지냈다면 지금은 집에서 인간이 이 동물을 기르고 재워주고 먹여주고 잡아먹고 일시키고 그렇게 동물들을 길렀던 거죠.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 그럼 그 전에는 이런 가축 존재하지 않았다는 건데 생각해봐요, 당꾸미들. 가축화된 동물들이 왜 등장을 했을까? 그게 이 문장에 있네. 왜? 인간이 농사를 짓고 살면서 라고 했어요. 이게 이유가 될 거야. 자, 농사를 짓고 살면서. 그럼 그 전에는 농사를 짓지 않았을까? 맞아요. 떠돌아다니면서 잡아먹고 뜯어먹고 했어. 근데 이 지구가 조금 따뜻해지면서 씨앗을 그냥 무심코 버렸는데 거기서 막 곡식이 자라는 걸 보면서 이제 좀 여기서 머물러 살아야 되겠다 했을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간은 똑똑하니까 생각을 한단 말이야. 이거 내가 길러가지고 여기서 이렇게 가족들이랑 이렇게 살면 참 좋겠다. 이리저리 이제 떠돌아다니는 거 너무 힘들어. 자, 그러면 집을 짓고 농사 짓고 했을 텐데 보면은 이전처럼 사냥해가지고 고기 잡아먹고 하면 좋겠지만 이제는 좀 내가 고기도 직접 길러가지고 잡아먹으면 좋겠는데 그런 생각을 또 했을 거란 말이지. 그래서 집에서 돼지도 기르고 닭도 기르고 양도 기르고 염소도 기르고 선생님 호랑이 기르면 안 돼요? 호랑이 생각해봐. 호랑이는 인간보다 더 많이 먹는데 집이 거덜난단 말이야. 자, 이렇게 인간한테 도움이 되는 동물들을 길렀던 거죠. 자, 요 농사를 짓고 살면서 머물러 사는 생활, 이걸 우리가 뭐라고 할까? 정착생활이라고 해요. 자, 정착생활 이런 말이 있다는 것 좀 알아두고 이렇게 가축화된 동물들이 등장했다. 인간이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동물들을 길들였기 때문입니다. 문장이 뭐뭐 때문입니다로 끝나면은 이게 앞에 있는 내용의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야. 그러면 가축화된 다양한 동물들이 왜 등장했을까? 그 이유를 설명해 주는 거지. 살아가는데 도움이 되는 동물들을 길들였기 때문이다. 그럼 걔는 인간의 사냥을 돕거나 맹수로부터 인간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이런 도움이 되었다는 거지. 그래서 걔가 가장 오래된 가축이었다고 하죠. 또 집을 지켜주기도 하고 맹수, 이 맹이 사납다는 뜻의 그런 맹자야. 그래서 이러한 육식 동물들로 다가오면 짖어서 인간을 보호해 주기도 하고 또 소나 말은 인간이 농사를 짓거나 짐을 나를 때 힘쓰는 일을 대신해 주었습니다. 무엇을 대신해 주었다? 힘쓰는 일. 그래서 농사 지을 때 소가 있으니까 그 큰 밭도 좀 손쉽게 갈 수 있고 말이 짐도 날라주고 인간이 타고 다니기도 하고 그랬네. 자, 이렇게 읽어보니까 어때요? 읽을 수 있겠죠? 한 문장씩 읽어 나가는 거예요. 첫 번째 문단은 뭐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생각해야 돼요.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선사시대 인간에 대한 이야기였죠. 그 인간이 동물과 어떻게 지냈는지, 어떻게 지냈대요? 사냥도 했어요. 잡아먹었어요. 그리고
정착 생활하면서 가축, 즉 집에서 길들여서 기르기도 했대요. 이렇게 지내던 인간과 동물의 관계였네요. 우리 한번 빈칸 채우고 가봐요. 무슨 시대 인간이 농사를 짓고 살면서 다양한 가축이 등장했다? 선사시대의 이야기였습니다. 우리 다음 이야기로 가봐요. 자, 산업화 시대라고 했네. 자, 우리 화가 붙으면은 뭐가 되다 그런 의미였죠. 산업, 생산하다. 이 산이 만들어내다 그런 의미야. 그래서 공장, 기계로 물건들을 만들어내는 그러한 시대, 산업화 시대가 됐어요. 산업화 시대에 등장한 다양한 기계로 인해 동물이 하던 힘쓰는 일을 기계가 대신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뭐가 등장했어요? 산업화 시대에? 여기 있네. 기계가 등장했어요. 이 기계가 다양한 일을 대신해 주었어요. 이제 밭 가는 것도 기계로 그냥 쭉 할 수 있고, 이 집 나르는 거 기차로 쫙 할 수 있단 말이야. 이런 힘쓰는 일을 기계가 대신해 주면서 그럼 우리 동물들 어떻게 됐을까? 이제 필요 없을까? 아니, 뭔가 달라졌겠죠. 그래서 노동력을 제공하던 동물의 역할은 어떻게 되었대요? 감소했대요. 반면에 더 많은 고기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가축을 기르는 일이 증가했습니다. 증가했대요. 감소? 증가. 감소? 증가. 이거 우리 반대 관계죠. 동물이 하던 역할 중에 어떤 건 감소하고 어떤 건 증가한 거야. 이제 기계가 할 수 있으니까 힘쓰는 거, 그런 일들은 이제 동물의 역할은 좀 줄어들었고요. 반면 더 많은 고기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 왜 더 많은 고기와 우유가 필요했을까? 생각해 볼까? 더 많이 먹고 싶어서? 욕심쟁이야? 자, 이 지구에 사람들이 많아졌단 말이야. 사람들이 많아지면 당연히 먹을 게 더 필요하니까 고기랑 우유가 더 많이 필요하겠지. 그럼 어떻게 이걸 다 필요한 거를 이렇게 만들어내야 돼? 그럼 더 많이 길러야죠. 자, 가축을 기르는 모습이 달라졌을 거예요. 집집마다 몇 마리씩 가축을 기르던 모습에서 대규모로 가축을 사용하는 모습으로 변화했습니다. 이제 우리 집에 있는 소, 돼지 한 마리씩 몇 마리씩 이렇게 길들이고 밥 주고 하던 그런 게 아니라 공장에서 그 가축들을, 이 동물들을 그냥 몰아넣고서 대량으로 이렇게 기르기 시작한 거지. 동물 입장에서 생각하면 막 비좁고 움직이기도 힘들고 그랬을 거예요. 근데 이러한 이유 때문에, 즉 인구가, 사람이 늘어나면서 더 많은 고기와 우유가 필요하니까 이렇게 대규모로 가축을 기르는 모습, 이거 우리 사육한다고 하죠. 이러한 모습으로 변했어요. 여기 당꾸미들 왜 빈칸이 있네? 이 빈칸 뭐죠? 이 빈칸은 놀라지 마요. 당황하지 마요. 요 읽다가 요 기억에 들어갈 적절한 말을 우리가 고르는 그 문제예요. 그래서 여기서 한번 골라보고 해볼까요? 어떻게 하면 되냐면은 앞에 있는 문장을 읽었어. 그럼 그 다음에 있는 문장을 읽었어. 적절하게 어떤 말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 이렇게 고르면 돼. 자, 지금 보면 대규모로 이 가축을 사육하는 모습으로 변화했대. 왜요? 요거 더 많은 고기와 우유를 생산하기 위해서, 즉 앞에 있는 내용이 뒤에 있는 내용의 이유, 원인이 되는 거지. 그럼 어떤 게 들어갈까? 1번 한편, 2번 그래서, 3번 그러므로, 4번 왜냐하면. 정답은 그래서. 너무 잘했어요. 좋아요. 넘어가 볼게요. 또한 대규모로 가축 사육하는 모습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또 뭐가 있다는 거야. 과학기술이 발달하면서 인간은 어떻게 했대요? 쥐, 토끼, 원숭이 등을 다양한 실험에 이용했대요. 대규모로 사육해가지고 길러가지고 고기 먹고 하는 거에서 더 나아가서 또 이제 이 동물들을 뭐 한 거야? 실험에 이용한 거예요. 근데 우리 생각해봐. 우리 인간이 아플 때 이렇게 병을 고칠 수 있는 의학이 발달한 게 이러한 실험과 연구, 또 과학이 발달할 수 있는 게 이런 실험과 연구 때문이잖아. 근데 실험할 때 인간을 상대로 실험하면 안 되지. 그래서 이렇게 어쩔 수 없이 동물들을 이용했네. 그래서 주로 이용한 동물이 쥐나 토끼나 원숭이,
뭐 개구리, 뭐 해부 실험 이런 말 들어봤어요? 그렇다고 하네. 약을 만들 때도 인간이 먹기 전에 동물한테 한번 먹여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안전한지 아니면은 화장품을 만들 때에도 한번 동물한테 발라보는 거야. 그래서 이게 성분이 안전한지 이거를 한번 테스트해보는 거지. 그래서 인간한테 쓰기 전에 다양한 실험을 하고 있어요. 이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는데 우리 인간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어. 필요한 일이야. 하지만 동물 입장에서 또 한번 생각해보면은 좀 미안하기도 하죠. 불쌍하기도 해요. 자, 동물 실험은 의학과 과학의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도움이 됐다, 보탬이 됐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 요 의술, 과학 발전하는데 이런 동물 실험으로 인해서 더 많은 발전이 있을 수 있었다 그런 이야기였네요. 자, 남꾸미들 지금 무슨 시대 이야기했어요? 그냥 그 전에 잡아먹고 집에서 기르고 일시키고 그런 단순한 것보다 더 나아가서 이제 대량으로 기르면서 고기를 생산해내기도 하고 또 과학 실험, 의학 실험에 이용하기도 하고 이러한 모습으로 변화했네요. 자, 빈칸 한번 채워볼게요. 무슨 시대를 거치면서 동물을 대규모로 사육하거나 실험 대상으로 삼았다? 산업화 시대였습니다. 자, 이제 우리 무슨 시대로 한번 가볼까요?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현대 사회입니다. 인간은 자꾸 생각을 하게 돼요. 우리가 동물을 실험하고 이용하고 하면서 유용하게 또 쓸모있게 이용하고 활용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마음 한구석이 뭔가 좀 짠해. 왜 그럴까? 이 동물들 입장에서 자꾸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동물들은 말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말을 못하죠. 동물 대신 얘도 이러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나타난 거예요. 자, 현대사회에는 동물도 고통을 느끼는 존재로 바라보면서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널리 퍼졌습니다. 무엇이 퍼졌어? 주장. 자, 누가 자기 생각을 이렇게 펼치는 거야. 동물에게도 권리가 필요하다. 자, 인간. 나는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 난 편하게 아니면 먹을 권리가 있어. 이런 권리. 근데 동물에게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저도 아프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이러지 않을까? 저도 고통받지 않을 권리가 있어요. 이렇게 동물도 생각하지 않을까? 그럼 이러한 입장에서 동물에게도 뭔가 요구할 수 있는 힘이 있을 거란 생각을 했다면 이전처럼 함부로 동물을 이용하거나 활용하거나 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이 들지 않나요? 자, 그래서 어떤 국가는 약이나 화장품 만들 때 동물 실험을 일부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이야? 금지하지 못하게 한다는 거지. 자, 하지만 어쩔 수 없는 경우에는 동물 실험을 하지만 최소한으로 특히 우리나라도 화장품 만들 때 여러분 어머니 화장품 같은 거 보면은 비건 화장품 이런 말도 많이 쓰거든요. 그러니까 동물 실험하지 않은 화장품이에요. 이렇게 홍보를 하기도 해. 그래서 최대한 동물 실험을 안 하도록 노력하고 있는 거고 또 어떤 국가는 동물 복지법을 만들어서 동물을 어떻게 하고 있대요? 보호하고 있대요. 보호하는 그런 법일 것 같아. 왠지 그런 의미 같죠? 동물 복지. 복지라는 말 들어봤어요? 복지. 얘들아, 복이 들어온다. 우리 복 받아라. 자, 복 좋아하죠? 우리 행복한 삶을 복지라고 해요. 근데 인간도 행복하게 살 그럴 권리가 있죠. 근데 동물도 마찬가지라는 거야. 동물복지법 만들어서 동물을 너무 가혹하게 하거나 괴롭히면은 처벌을 하는 그런 법을 통해서 동물을 보호하려는 그런 움직임을 하는 거지. 누가? 동물들이? 아니, 인간이. 이렇게 인간이 다양하게 동물을 또 위하는 일을 하기도 한다. 또한 또 나왔죠. 뭔가 또 이야기가 이어질 거야. 동물을 인간의 필요 때문에 기르는 가축이 아니라 이것이 아니라 인간과 함께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늘어났습니다. 누가 늘어났대요?
인간과 동물이 함께하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래서 함께 지내는 동물에 대해서 생각을 했고, 그래서 반려동물 같은 단어가 등장했고 인간과 동물 사이에 감정적인 유대감도 깊어졌대. 뭐가 깊어졌어? 유대감. 우리 끈끈이 맺혀있는 그러한 감정, 이렇게 막 연결된 것 같은 그러한 감정, 이걸 유대감이라고 하거든. 그래서 동물과 마음을 더 통하게 이렇게 함께 사는 그러한 어떤 친구와 가족 같은 그런 관계로 나아갔다는 거지. 자, 단꾸미들 지금 우리 무슨 시대 이야기 읽었어요? 현대사회 이야기 읽었어요. 와, 그 머나먼 원시 시대, 잡아먹고 사냥하고 기르고 했던 시대에서 이제 산업화 시대에 동물을 과학 실험에 이용하고 대량으로 사육하고 그런 시대에서 흘러와서 이제 현대사회는 동물의 권리까지 생각하는 인간의 이야기. 자, 우리 빈칸 채워봐요. 무슨 사회에는 동물에게도 권리가 있어야 한다는 주장이 퍼졌다? 현대사회였습니다. 자,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 변화하고 발전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계속 변하고 있어요. 어떤 사람은 고기로 만든 음식 먹지 않기도 하고 또 어떤 사람은 멸종위기 동물을 보호하는 운동을 하기도 합니다. 멸종이 뭐예요? 우리 멸망하다, 어떤 나라가 멸망하다 그런 말 들어봤죠? 사라지는 거예요. 그 종이 완전히 사라지는 거. 그런 동물들을 보호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 이와 같이 누구? 인간은 누구를? 동물을 이용하기도 하고 또 동물과 함께 살아가기도 하는 등 동물과 복합적인 관계를 맺고 있습니다. 자, 복합적이다. 뭐가? 합쳐져 있다 그런 뜻. 왠지 이러기도 하고 저러기도 하고 그런 모습들이 다양하게 합쳐져 있는 그런 모습이 바로 인간과 동물의 관계라는 거죠. 동물을 아끼고 존중하는 마음으로 동물과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우리 자문단 빈칸 채워봐요.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지금도 계속 변화하면서 뭐 하고 있다? 발전하고 있다. 좋습니다. 자, 우리 단꾸미들 이렇게 글을 읽었는데 그냥 하지 말고 밤에 저녁에 우리 엄마 아빠 앉혀놓고 엄마 내가 오늘 읽은 거 얘기해 줄게 하면서 한번 해보는 거야. 네, 쌤이 한번 요약해 왔으니까 요 내용을 참고 삼아서 이야기하면 참 좋겠지. 해볼게요. 자, 우리 선사시대 인간은 동물을 사냥해서 먹고 살았습니다. 인간이 정착해서, 즉 머물러 살면서 농사를 지으면서 어떤 동물? 가축화된 동물들이 등장했습니다. 산업화 시대에 등장한 기계로 인해 뭐가 달라졌지? 동물의 역할이 달라졌습니다. 현대사회에는 동물의 권리를 주장하는 사람들도 생겨났습니다. 이렇게 인간과 동물의 관계는 변화하며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었거든. 이거를 머릿속에서 한번 조금 정리해봐. 정리하고 나서 엄마한테 혹은 아빠한테 한번 얘기해보는 거. 알겠지? 자, 이제 글을 다 읽었으니까 우리 단꾸미들이 해야 될 게 있어요. 뭘 해야 되느냐? 교재 11쪽을 보면 구조 튼튼이라고 있고 그리고 그 다음 페이지까지 문제가 있는데 우리 구조 튼튼에 빈칸이 뚫려 있을 거예요. 그거 한번 채워보고 그리고 문제 5문제 중에 2문제만 즉 1번, 2번 이렇게만 풀고서 이어서 같이 공부하는 거 알겠죠? 자, 그럼 기다릴게요. 풀고 오세요.